간디가 있고요. 처칠이 있습니다. 둘이 말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원래 인도의 작은 왕국이었던 포르반다르 국이라는 곳의 수상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유학 가서 변호사가 되는데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협력해도 우리는 영국의 이류 국민일 뿐이다. 여기서 이제 각성을 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되죠. 간디의 말의 특징은 좀 현자적이에요. 그러니까 통합, 그러니까 어떤 단결을 해서 독립을 하자고 했는데 어디를 독립시킬 거냐.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안을 쓸 수가 없다고.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라든가 뭐 우리 민족에서 뭐 물레 같은 거 돌리고 그 토가 같은 거 있고 이러는 어떤 이미지 정치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달이 안 된다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처칠은 어떠죠? 처칠도 19세기에서 태어나서 20세기에 이제 꽃을 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육받고 청년 시절은 19세기죠. 1874년 11월 30일생이에요. 그리고 1965년 1월 24일. 그러니까 간디하고 사실은 뭐 한 10년 차이 나나? 나하고 100살 차이네요. 그래서 이 처칠이 이게 말보로 공작 가문인데. 말보로? 담배? 예, 그 말보로. 진짜요? 아니 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말보로예요. 이름 말보로. 이 말보로 공작 집안이 그러니까 17세기인가 18세기에 전형적인 상인 집안에서 전공을 세워서 공작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작, 백작 이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공작은 거의 왕조급이에요. 원래는 공작은 왕족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왕조급이 돼야 공작이 가니까 공작, 백작 하지만 이 백작하고 공작의 갭은 엄청 커요. 백작까지는 그냥 뭐 귀족. 남작, 자작, 백작하고 백작, 공작은 이게 급이 다르고. 공작은 진짜 왕족. 그래서 이 공작까지 갔다는 건 대단한 거죠. 몽고메리가 쓴 그 전쟁과 역사, 전쟁의 역사라는 책에 몽고메리가 좀 영국 편향은 있겠지만 말보로 공작의 그 처칠의 선조, 말보로 공작의 전투에 이 사람이 전쟁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럽 근대의 지휘관 전술 중에서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졌지만 진짜로 중요한 사람이 말보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편향이 들어갔든 어쨌든 꽤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공작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네, 그래서 이런 집안이다. 그래서 이게 처칠 때가 6대인가 5대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처칠이 이제 아버지가 조금 문제였어. 아버지가 키도 작고 뭐 하여간 뭐 이렇게 잘 안 풀려가지고 굉장히 열등감이 심하고 일찍 죽었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또 이제 위키백과 찾아보세요. 그쪽 걔들은 그 비사 좋아해가지고. 근데 거기 있는 말은 진짜 다 맞는 말이 아니야. 너무 편향이 심해. 근데 맞아요. 편향이 심하고 진실 사이에 가끔씩 이상한 거짓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미확인 좀 자극적인 건 미확인 보도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골치 아픈 건 맞아요. 좀 방탕하고. 근데 어머니는 미국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당시는 큰 거지. 공작 가문에도 미국인가. 이때 미국이라고 그러면 이게 또 전형적인 졸부 취급.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요. 저기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빠가 미국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왕족 포기하고 이게 요 시대에 미국의 부잣집 왔다가 그래도 미국 부잣집 딸이거든. 그래 좌우지간에 미국인하고 결혼한다면 되게 부잣집 딸이고 그런데 정통 귀족 가문에서 부잣집 딸, 레벨이 안 되는 부잣집 딸하고 결혼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집안이 망해갑니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창피한 거야. 가문을 돈으로 파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거야.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미국인이라는 건 되게 나중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머니 제니 제롬이 글쎄 내가 보기엔 굉장히 미인이에요. 근데 이게 미인의 기준이 좀 애매한데 사람마다 다르죠. 이렇게 탁 보면 좀 영화 배우처럼 짜릿한 거 있잖아. 나이 들었을 때 말고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짜릿해. 굉장히 매력 있어. 처칠도 우리가 아는 처칠은 불독. 너무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인데 처칠 20대 사진 보면 진짜 미남이에요. 어렸을 때 사진이랑 20, 30대 사진 봐. 그래요? 원래 영국에 뭐 미남 미녀가 없다고 그러잖아. 오리지널로. 근데 얘 진짜 잘생겼어. 근데 영국 사람 가장 영국인의 전통적인 얼굴이 진짜 영국의 전통적인 얼굴이 지금 왕자 누구야? 엘리자베스 여왕 아들. 찰스 왕세 얼굴 길쭉하고 못생겼다고들 많이. 그게 전형적인 영국 얼굴인데 이 아저씨 얼굴 딱 톰 크루즈 각에다가
젊을 때 사진 보면 처칠 진짜 잘생겼어요. 오. 처칠이 이제 정통적인 공작 집안인데도 좀 약간 맛간 집안의 아들 뭐 이런 하여간 뭔가 느낌의. 갈등을 안고 살았습니다. 예. 근데 약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갈등이 있긴 있어요. 아유, 당금질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이튼 스쿨에 못 들어가죠. 아, 이튼. 영국의 정계에서 이튼에 못 간다는 거는 근데 또 이게 그 애니메이션 뭐지 그거? 스파이 패밀리에 나오는 그 이튼이라는 그 학교가 이튼을 얘기하는 그 거예요. 이튼을 모델로 한 아. 거지. 영국에서 이튼이 어떤 데인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해로우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처칠 자서전에도 보면 쪽팔려지고 근데 거기도 진짜로 그래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부모님들이 가서 면접 보고 막 아이의 인성 뭐 채용 능력, 지적 능력 막 다 막 하고 뭐 그런 그 중에다 것까지는 뽑아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안도 보긴 볼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튼에 처음 들어갔다는 내가 그걸 하여간 뭐 그런 기사에 내가 걔랑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뭐, 기사가 나와요? 아니야 이튼 스쿨 고등학교죠. 아, 고등학교. 거기 들어간다고 뭐 신문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알게 되고 그래. 당연히 여기 웃기는 데고 이게 콤플렉스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전교생을 모아놓고 출석을 부르는데 이 얘들은 영국 사립학교는 사소한 거 하나도 걔들한테 자부심을 넣어주기 위한 딱 이게 우리처럼 들고 야 팔get 개떡 어딨어 목소리 했다 이렇게 안 해. 얘들은 하나하나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니네는 특별하다 잘났다가 아니라 정말 너희는 여기에 선택받은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려고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튼 모자가 그 특이하잖아요. 네. 딱 그럼 출석을 그때 이게 처칠 자서전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마 지금 똑같이 할 거야. 영국이 뭐 바꿨겠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네. 전교생이 딱 아침에 모이면 전교생의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반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그럼 모자 두고 네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해로우는 이튼한테 또 밀리니까 열받잖아. 뭔가 좀 특이하게 하고 싶었나 봐. 행진을 쫙 한대. 그러면서 이렇게 한대. 근데 키순으로 한대. 근데 처칠이 또 키가 작고 꼴찌에 섰대. 자기 죄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튼 못 가서 해로우 갔지. 키 작은 것도 억울한데 줄 세서 찌약 하면서 마지막에 뭔가 뒤에가 꼴할지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뜩이나 좀 이게 안 좋은데 그 꼴을 보더니 우울해가지고 그 처칠 자서전에 있는 얘기야. 진짜 명문가지만 슬픔을 아는 명문가가 된 이 어린 시절을 겪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육군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샌드허스트의 2수인가 3수에서 요건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솔직히 디테일한 건 좀 내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샌드허스트에 들어가는데 흔히 말하기로 이제 처칠은 또 낙제생이다. 이게 우리 또 이게 하도 입시에 살다 보니 아인슈타인도 공부 못했대. 뭐 얘는 낙제생이래. 이런 얘기 참 아인슈타인 좋아하는. 공부 못했다는 얘기 정말 웃겼어. 참 좋아하는데 사실 처칠도 낙제생 아니고 낙제는 한데 꽈락을 한 거지 머리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성적 좋고 샌드허스트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요. 그럼 낙제생 얘기가 왜 나왔냐? 이 아저씨가 성격이 싫어하는 건 안 해. 우리 칠형님 그러니까 수학하고 라틴어 싫어한다. 낙제도 난 안 해. 이런 거 있잖아. 천재들이 보통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죠. 그래서 사실은 장문 같은 건 굉장히 잘했고 그 나중에 이제 뭐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러잖아. 그 2차 대전 회고록으로. 처칠 노벨 문학상 영장문은 잘했어요. 근데 이제 수학을 못했어. 다만 이 인간은 낙제생이 아니라 싫은 건 안 하는 거야. 나도 꽈락에 썼으면 대학도 못 갔어. 우리 때 꽈락이 없어져갖고 난 참 우리나라 교육부 중에서 제일 고마운 게 꽈락이 없었어. 우리 때.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낮았을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과목당 점수가 있어서 그 과목의 점수가 모자랐을 때 요 과목은 낙제 이렇게 하는 게 꽈락이죠. 그러면 처칠은 어쨌든 뭐 사람들이한테 알려지는 거는 뭐 낙제를 한 적도 있고 막 이렇다 하지만 그냥 자기가 안 한 거지. 그냥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다. 젊었을 때 샌더스트 나왔으니까 인도 전쟁에 참전하고 보아 전쟁에도 참전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해서 유명해집니다. 군인으로 유명해졌죠. 중2 때 포로가 됐는데 말보로 공작 아들이 포로가 됐잖아. 사진 빵빵 찍어가지고 맨 앞줄에 세워놓고 찍고 근데 그 대신 대우는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다가 처칠이 포로가 됐는데 잘 보호해주겠다고 편지도 보내고 또 약간 그런 건 있어. 근데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완전히 떴잖아. 포로로.
인생 끝날 거 아니야. 너도 포로로 떴어. 그러니까 앞에서 어. 딱 찍혀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탈출. 아. 목숨을 걸고 포로성 탈옥에서 탈출합니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 도저히 불가능한 탈옥이었는데 아. 하여간 그것도 파란만장한데 운 좋게 성공해요. 근데 처칠이 왜 탈옥하냐면 이대로 돌아가면 자기는 정치 생명 끝이야. 치욕이죠. 아. 영원히 남을 거 아니야. 어. 말보로 공작, 6대 공작 아들 포로가 돼서 사진 뻑. 그러니까 탈출해서 영웅이 돼버려요. 영웅이 되네 그러면. 네. 반전이네. 근데 이게 처칠이 좌우간 이런 게 있어야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높은 자리에 가는 애들은 이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탈출을 해서 이걸로 명성을 얻어가지고 25살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아. 뭐 그 뒤로 이제 정치적 역량 막 이런 건 이제 빼고 오늘 뭐 그 네, 얘기 할 건 아니니까. 처칠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많은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처칠의 이미지는 과장됐거나 본인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거예요. 오. 그래서 처칠은 대중 정치인의 면모와 오. 정반대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영국은 관료주의나 이런 게 되게 엄하잖아. 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유명한 게 뭐 인질극이 벌어진 적 있어. 런던 시내에서. 내무장관인가 그랬는데 구경 가자고. 구경 가자고 가가지고 또 이 권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내무장관이 인질극 하는데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요? 구경 총격전 구경한다고 어. 가가지고 지 말로는 뭐 현장을 파악하려고 갔대. 어. 그래갖고 어디서 잘 볼 수 있을까 막 이러다가 그 인질극에 있는 옆 건물인가 들어가서 저기 가서 밀가루 퍼드 뭐 올라가서 보자 뭐 이지태가 거기 갔대니까. 그래갖고 또 그게 사진 뭐 찍혀가고 신문 쓰다 내무장관이 이래도 되냐? 왜냐면 당시급에서 이러면 안 되거든. 그거 체면 지켜야 되니까. 아니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냥 난리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에는 체면이라는 게 있었어. 어떻게 장관이 저기서 불구경하러 오느냐. 아니 얼마 전에 무슨 수해복구 지역에 가서 말 잘못했다가 정말 국민적 비난을 했었던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거 아니 지금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거 구경하겠다고 거길 가가지고. 어쨌거나 본인은 현장 지휘하러 갔대. 우기는 거 잘해. 좌우간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약간 파격적인 면모가 있어. 본인은 누가 뭐라든 신경 안 쓴다. 내 맘대로 하고 장난도 치고 자기 멋대로. 내 즐겁게 산다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의 심리를 굉장히 잘 알아서 이미지 관리 엄청 잘하고 이미지 정치에 탁월한 이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럼 영국 국민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이미지가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순 고집불통에 막 이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질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 처칠 시대가 사실 많은 1차 대전, 2차 대전 겪고 대영 제국 몰락과 굉장히 격동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말, 우리가 뭐 우리를 정치인처럼 뭐 이렇게 세밀하게 모르고 큰 틀에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또 이미지 정치도 탁월했죠. 지금은 한국인의 마크가 된 거 이거. V. 이거. 외국인이 한국에서 제일 신기한 거 사진 찍을 때 왜 이러냐고.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왜 이러냐고. 격투기 시합하러 가냐고. 이거 처칠이 유행시킨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승리의 빅토리가 처칠이에요? 그럼. 요즘은 이겁니다. 뭐 이거든 저거든. 이거 뭐 그전에도 했겠지만 사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히트 쳐서 이걸 어떤 국민 마크로 만들어버린 게 처칠이야. 근데 거기서 만들었는데 왜 영국 국민이 안 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렇지. 이러면서 처칠 욕하는 거지. 신기하네. 좌우간 그 다음에 뭐 시가 딱 물고 이러고. 그러니까 약간 간디와는 다른 면모에서의 이미지 정치네요. 되게 특이하잖아. 뭐 총격전 났는데 구경 간다. 뭐 어떨 때는 막 지멋대로 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 보면 엄청나게 대중적인 걸 잘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간디하고 똑같은 건데 결국 정치란 모순된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 한쪽 편을 들어도 다른 쪽 편을 어쨌든 아우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과 논리 갖고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 나폴레옹도 그랬잖아. 나는 8개의 얼굴이 있다. 사실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칠은 또 이렇게, 간디는 이렇게 그 시대와 그 환경과 국가에 맞게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칠은 불독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신념, 고집, 좋게 말하면 신념, 나쁘게 말하면 고집, 막 밀어붙이는 이런 투경 같은 이미지. 본인도 그걸 되게 좋아했지. 그 처칠 벙커라고 가면 있거든요. 불독 몸에다가 처칠 얼굴 붙여놓은 포스터도 있어. 그거 진짜 했대. 한국 같으면 이건 신성모독이지. 누가 그걸 하겠어? 그리고 그런 표 떨어지지.
근데 진짜 된다고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그걸 처칠이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어. 처칠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 그러면서 불독 몸에다가 처칠 사진 붙여갖고 씨가 물고, 씨가 물었나 안 물었나 하여튼 그런 짓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역시 대중정치에 굉장히 탁월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칠의 굉장히 강인한 모습, 똥거집 같은 모습도 실제로는 굉장히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협을 모르고 뭐 불굴의 투지, 그래서 뭐 누군 그러잖아, 전쟁을 치를 때는 처칠이 괜찮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평화 시에는 안 맞는다 이런 맞아, 말 맞아. 하는데, 본인이 실제로는 굽힐 때 굽히고 칠 때 치고 참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니, 저쪽에서 맘 맞고 여기 와서 허세 부리고 여기 와서 허세 부리고 저쪽에 와서 막 이런 것도 너무 잘해. 정치인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말로 가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를 읽고 자신의 말로 대변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특히 전쟁 때 불안하고 막 이럴 때 뭐 내가 확성기의 역할을 잘한다는 느낌이네요. 아니, 확성기만 갖고는 안 되고 사람들을 격려해야지. 그게 진짜 어렵잖아. 모든 전쟁터로 투입되는 병사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 그렇지만 병사들은 되게 알아. 그런 두려움을 누르고 내가 두려움을 이겨야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 그렇죠. 되게 병사들은 그거 알지. 근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지? 어떤 말로 나를 격려하지? 그럴 때 지도자가 해주는 거지. 내가 가진 것은 피와 땀과 노력뿐이다. 이 유명한 말인데, 정말 영국이 암울할 때잖아. 나를 믿으면 내가 극복하겠습니다. 안 믿지. 내가 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이럴 때 내가 가진 것은 피와 땀과 노력뿐이다. 거기서 뭐 우리 죽더라도 끝까지 합시다. 뭐 멸망하더라도 끝까지 싸웁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노력이 눈물로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피땀 눈물. 이런 말로 긁어내는 데는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간디 비슷한 발언을 해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물론 이런 말은 그때그때 씁니다.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뭔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땅 떼주고 휴전합시다 이럴 때 처칠이 이런 말 하는 거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거 잘해. 그리고 역사 공부도 많이 했어요. 처칠 영화 보면은 무슨 이제 어려운 말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가 그냥 장문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뭐 펠로폰네스 전쟁사 키케로 3장 7절 어디에 있어? 이렇게 하고 따서 딱 하죠. 그러니까 그게 로마 고전에 쓸만한 점이죠. 당신이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계속 걸어가라. 정치는 내일,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맞추는 능력이다. 요런 식의. 그러니까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칠과 간디의 장점과 차이. 처칠의 말은 정치인의 말이에요. 처칠의 문장, 연설은 정치인의 말이에요. 전형적이에요. 네, 간디는 현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급이 좀 높아요. 보통 정치인의 말은 대체로 선동이지. 그렇죠. 그리고 요 상황에서는 요 말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 말하고. 그렇죠. 이거 세계 정치의 기본이잖아. 그래서 항상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현자의 언어는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지. 근데 이게 현실화가 안 돼. 원수를 사랑하라. 꿈과 망상 막 이런 느낌. 감동은 좋은데 누굴 사랑해? 어느 원수를 용서해줘? 어떻게 해야 돼? 이 실전에 가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돼 같이 붕 떴을 땐 참 좋아. 눈에는 눈, 이게 안 돼. 뭐 어쩌고. 근데 정작 현실에 가면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강연장에 가서 강연 들을 때는 너무 좋은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딱 현실에 맞닥뜨리면 그게 안 그렇죠. 되는. 그래서 현자의 언어는 감동을 주지만 현실화가 안 된다. 그리고 공간에 흩어진다. 요 단점이 있어요. 처칠은 그럼 어떻게 하냐. 처칠의 명언들 쫙 보면 처칠이 현자라는 게 아니라 현자의 언어의 영역에 들어간 정치인의 말이에요. 그거를 할 줄 알아. 왜냐하면 대중의 심리에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을 잡아내서 어떤 보편적인 원칙으로 만드니까. 내가 가진 것은 피와 땀과 노력뿐이다. 이건 현자의 언어에 가깝잖아. 그렇죠. 들어간다고. 간디는
대중과 정치인에게 울림을 주는 현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화까지는 안 돼도 적어도 울림은 줘야지. 그리고 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화하긴 어려워도 대신 울림을 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현실에 갔을 때 나를 탓하지. 아, 이분이 저걸 어디다 써먹으라는 이런 거 아니고, 이분의 말이 참 맞는 말인데, 야, 이 상황에서 어떡하지? 요렇게 만드나. 그러니까 약간 간디의 느낌은 지금 이렇게 이런 느낌을 종합하면 간디의 느낌은 약간 빵상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근데 말싸움 나가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나가서 말싸움을 이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본인이 나가서 그 말싸움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처칠하고 간디가 말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근데 둘이서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사람들 앞에서 얘기 이렇게 네네네. 했을 때라는 전제에서 네네. 이것도 지난번에 링컨하고 소크라테스처럼 타협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둘의 싸움은 그러니까 대중을 놓고 얘기한다고 네네네. 했을 때 둘의 싸움은 둘 때문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승부가 나. 인도 사람이 들으면 간디가 이고 영국 사람이 민족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제가 이제 히틀러 최근에 많이 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이나 글로 써서 히틀러의 논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글로 쓰라면 내가 정말 잘 쓸 자신 있어. 근데 히틀러랑 연설했던 그 뮌헨의 맥주홀에 가서 둘이 연설하면 히틀러가 100% 이겨. 왜? 거기 온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야. 대중의 성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처칠이 인도 사람, 그러니까 그 성향이 저쪽으로 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먹힌다고요. 간디도 마찬가지. 이쪽 사람들한테는 안 먹혀요. 그래서 대중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승부가 갈린다. 물론 뭐 이 분들 좀 되면은 그 대중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동안 한 걸 봐서는 승부는 대중에게 달렸다. 이건 이제 현자의 어떤 우리 임 박사님 같은 현자님의 말씀은 그런데 대중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왜 코소보 사태의 그 장본인 밀로비친가 그 사람이 제일 처음 코소보에 가서 연설을 했을 때 그게 사실 그 사람의 정치적 바탕이 되고 어떤 힘이 되는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결코 코소보에 우리 세르비아인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지켜줄 겁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시작이 돼서 이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되잖아요. 사람들 귀에 때려 박는 말을 하는 건 처칠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야, 근데 지금도 처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잖아. 아니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주어진 상황이 그거 말고도 많아. 근데 막 난 간절한데 처칠이 인도에 가서 연설하면 이런 거 나는 이게 민족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도 같은 상황에서는 처칠 말 잘 안 먹힐걸. 뭔가 가야 될 때 추진력을 얻고 싶을 때 처칠이 잘 맞고 상황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간디가 더 맞을까. 그건 명언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그 말싸움을 할 때 누군가가 그냥 구경거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가야 된다 그러면 추진력을 얻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 이거지. 우리 같이 배운 사람은 이때 처칠이 돼야 할 건가 간디가 돼야 할 건가 이거 잘하면 대박이야. 때로는 처칠처럼 때로는 간디처럼. 이게 정답이네. 근데 그 경지가 나올까? 한 번은 이거 물고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이런가 봐. 근데 정말 한 번쯤은 보고 싶네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서는 말싸움하는 장면을.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신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